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나권입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이번 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떤 후보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고양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세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좌석부터 소개합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나오셨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후보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경환입니다. 예,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먼저 듣고요. 이어서 3개 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을 하고 후보자 공약 발표 다음에 개별 보충 질문을 한 다음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할 경우 사회자의 제재에 이어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됩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앞에 있는 타이머를 잘 보시고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고양시 갑 선거구 구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요,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설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1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심상정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발언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덕양주민 여러분, 기호 6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총선 때 압도적인 성원으로 저 심상정을 수도권 최다 득표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당만 보고 찍는 여느 지역의 유권자와 달리 우리 덕양 지역 주민들께서는 작은 정당 소속 저 심상정을 주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대선 주자로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저 심상정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난 8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덕양은 지금 크게 변화 중입니다. 이번 총선은
이 덕양의 변화를 완성시킬 적임자가 누구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집권당의 타이틀만으로 경험 없는 초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덕양을 사랑하고 잘 알고 변화시킬 의지와 헌신에 가진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이 시작한 덕양의 변화, 저 심상정이 완성시킬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명순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는데 역시 1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덕양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문명순 인사드립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도왔습니다. 저 문명순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저는 40여 년간 금융권 현장에서 키워진 서민 금융 경제 전문가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금융 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제가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서민 등들이 경제 위기에서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고양시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환 후보 발언 시작해 주시죠. 1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후보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경환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고통이 크십니까? 지금도 이구동성으로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잦아들면 경제 코로나가 걱정입니다. 무능한 이 정부가 과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민생 파탄,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정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국회의원이 이 지역을 방치하면서 덕양은 계속 낙후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바꾸자. 이것이 바로 덕양의 민심입니다. 이 이경환이 덕양의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젊음, 열정, 실력으로 시민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어진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소신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인데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생도시 만들기 방안에 대한 질문인데 추상적이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은 거대 도시지만 베드타운으로 전락된 상태입니다. 고양시가 자생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컨대 수원시나 성남시처럼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각 후보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하고 어떤 방안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문명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서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고양시가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베드타운에서 자생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문명수는 금융공기업 지역본부 유치 등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고양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공기업은 과세나 규제 부분에서 보다 더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덕양구 성사동 일대에 조성될 성사혁신지구는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업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마음껏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고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국방개혁 2.0을 통해 군사시설의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고양시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세우겠습니다. 이곳에 지식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체를 유치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 양성 힘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경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예, 바로 이것이 창릉과 같은 신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컨대 창릉과 같은 신도시에는 기업용 부지로 39만 평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판교의 2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바로 이 부지에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업용 부지만 있다고 해서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기업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간편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도 필요합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고 인프라도 받쳐줘야 됩니다. 제가 제1공약으로 강북, 동서 도시고속도로를 주장하고 제2공약으로 경기분도와 경기북도청의 고양시 유치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다 마치셨습니까? 예. 예. 이어서 심상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의 핵심은 대곡역에 국제 철도 터미널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의선 남북 연결과는 별개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들어오는 고속철도망과 연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철도는 입출국 심사를 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인천공항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곡역 근처는 국제 업무단지로 변화되게 됩니다. 무역센터가 설립되고 러시아, 중국 또 몽골 같은 그런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호텔과 또 면세점과 같은 국제 업무 단지가 크게 조성되면 이것이 바로 고양시의 100년 먹거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6개 철도가 교차하는 이 대곡역이야말로 최적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남북평화는 우리 옆에 다가온 미래입니다. 고양시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고양시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제가 유치한 화해유통센터를 국제 화해거래소로 만들어서 네덜란드에 버금가는 화해산업 경쟁력을 키워내겠습니다. 또 우리 고양시의 장점인 킨텍스 또 방송문화 컨텐츠를 갖춘 산업들을 최대한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경제도시 일자리가 좋은 고양시 만들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고양지방법원의 승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양시는 의정부 지방법원의 고양 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추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서명운동을 실시한 결과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해 주셨는데요. 고양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관련해서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다면 어떤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유치에 기여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경환 후보부터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 지원을 고양 지방법원으로 성격하기 위해서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 문제입니다. 2개는 실질적 문제입니다. 형식적 문제는 이 성격 문제가 바로 법률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을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률은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이 소관상임위에 들어가서 이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지방법원으로 선격할 수 있는 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법원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에는 각 도청 소재지마다 하나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에는 당연히 수원지방법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제2도청 역할을 하는 곳이 수원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의정부 지방법원이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의 경우는 대부분 각 도청 소재지에 하나의 지방법원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기북도에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심상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서울에는 이제 중앙법원도 있고 지방법원이 5개나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데 지방법원은 달랑 2개입니다. 우리 고양시 지금 108만이 되는 인구인데 지방법원도 아니고 또 고양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률 서비스 바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법원행정처가 1도 1 법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사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 법안 21대 국회에서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원래 고양시에 하나밖에 없던 일산에 있던 세무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덕양 화정에 동고양 세무서를 신설 유치한 사람입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일산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신설해서 지금 원흥에 유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형평성 있는 법률, 형평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 그 도시 특례시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그와 함께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이뤄내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명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우리 고양시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인구수가 2위인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 격에 마땅한 대우를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의 본원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여전히 지원에 머물러 있는 고양시 법원의 모습이 바로 격에 어울리는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우리 고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격에 걸맞는 법률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왕복 4시간 거리의 의정부까지 가야만 행정소송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고양 지원이 혹여나 우리의 일을 소홀히 처리하지 않을지 가슴을 졸여야 합니까? 이는 20만 명이 넘는 우리 시민이 동참한 원동력이자 고양시민 모두의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문명순, 크고 거창한 것보다 시작을 중요히 여기겠습니다. 법원 설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법 개정을 위해 집권 여당, 동료 의원들을 부지런히 찾아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빠르고 제대로 된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청와대, 장관, 도지사, 시장, 시의회와 원팀이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명순이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제는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방안 중에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침체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의원에 당선되신다면 어떤 것들을 전개해 나가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심상정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은 우선 있는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쓰나미 이거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 3개월은 버틸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임대료 일부 현금 지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특별 감면, 그리고 3개월 정도는 공과금 면제해 줘야 된다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100조를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조건을 걸으려고 했습니다. 해고 금지하고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배당잔치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조건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적어도 코로나19로 인한 해고는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해고 금지 조치를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비상 긴급 방어를 하더라도 코로나19의 경제 여파는 매우 장기화될 겁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린 뉴딜 공공 투자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 투자 안 합니다. 정부가 2, 3년 내에 150조 정도의 그린 공공 투자를 통해서 길을 열고 경제의 활로를 마련해야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문명순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 입은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하, 현금 지원 등은 지금 상황에서 훌륭한 응급조치입니다만 침체되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 공기업이나 은행 본점 이전 등 좋은 일자리가 간절합니다. 관련 법률안의 개정으로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부담이 되는 중과세도 은행업에서는 이미 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 규제, 이미 관련 시행령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국책은행 이전이 예외 사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은행업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은행권 일자리 창출 효과를 조사해 보니 2018년 말 현재 13만 2천여 명입니다. 은행권 유치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확실합니다. 또한 영국 컨설턴 그룹 지연의 금융센터 지수 발표를 보면 이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경쟁력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금융공기업 반드시 우리 고양시갑에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경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없이, 구체적인 진단이 없이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이 정부가 우선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고, 그것이 장기냐 단기냐 따라서 처방이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경제 체질 자체를 장기적인 불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일단 기업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기에 끝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금 긴급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되는 자금들이 적시적기에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적시적기에 집행됨으로써 바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건실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계 기업에 내몰려 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임금 보조, 적시에 임금 보조를 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감세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외 실업 지원 제도 등 확대를 통해서 기업을 유지시키는 것이 코로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제기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후보자들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후보자 공약을 들어보고 각 후보자들끼리 질문을 통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며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가 개별 질문을 하고 공약 발표 후보가 다시 답변한 후 답변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가 다시 보충 질문을 하고 발표한 후보가 보충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후보께서는 후보의 발표 공약에 한정하여 질문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인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씩,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공약 발표는 먼저 문명순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립니다. 저 문명순의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향에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금융 공기업 등을 고양시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고양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고양시가 자생도시, 자족도시로 거듭날게 만들겠습니다. 둘째, 사통팔달 교통도시 덕양을 만들어 양질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외선을 복원하겠습니다. 복선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조리선을 연장합니다. 내유역, 관산역, 신원역 등 역사를 신설하겠습니다. GTX를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50년 된 통일도를 확장하고 개보수하겠습니다. 셋째,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논스톱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종합대학을 유치하고 교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넷째, 복지시설과 첨단 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에는 종합병원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고품질 주민복지 의료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50년이 된 기피시설을 첨단 시설이 가미된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금융정책, 포용적 금융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포용적 금융입법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문명순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 이외의 질문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경환 후보, 심상정 후보 순으로 진행하는데요. 먼저 이경환 후보, 문명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지요.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우리 문명순 후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공약 중에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포용 금융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의 공보물입니다. 이 공보물 틀림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금융위원회 자료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금융위원회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쓰고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차이는 오로지 입법에 의해서 해결하겠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의 자유로에 마무리하시죠. 예. 그렇다면 이 입법의 차이,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만이 차이인지 그럴 경우에 그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은 경제의 혈맥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금융조치 50조 원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금융 비용이 경감이 되어야만 서민에게 힘이 되고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들이 그 부담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은 우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당국에서 금융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금융비용의 추세를 봐도 여타의 공공서비스보다 양극화가 심합니다. 바로 경제민주화의 기본은 금융민주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좀 두둑해져야 경제가 살고 내수가 살고 소비가 되고 이 민생 경제가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가 금융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금융 비용을 경감해 드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제가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용적 금융,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금융 특단 조치의 버금가는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포용적 금융 제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시간이 30초이다 보니까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보충 질문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그 시기에 연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 후보 아까부터 하신 부분 포함하셔서 30초 이내에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군요. 입법하고 본인의 공식 공약과 원래 정책하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할 경우에 처벌 규정을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 금융기관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 처벌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제도와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순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적 서비스의 비용 경감 부분과 관련해서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부분이 이자를 비롯한 금융 비용이고요. 또 임대료를 비롯한 주거 비용, 또 의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부분, 또 교육비, 공공 비용이라 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많은 의료비 부분은 양극화가 해소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임대료 인하 등이 지금 각 처에서 자발적인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융 부분은 양극화가 심합니다. 아주 유력자들 또는 초 VIP들이 금융 비용을 경감받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취약 계층들은 금융 비용으로 인하여 본인의 소득 중에 가처분 소득의 많은 부분을 금융 비용에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서민 금융, 특히 포용적 금융 제도를 통하여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가 정부의 그 정책 금융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다 더 구석구석 가계부채를 해결하고 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온 국민의 부채 비용 경감이 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 입법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번 공약 관련된 질문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나중에 요 다음 순서로 진행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상정 후보, 문명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우리 문 후보님이 이제 그 철도 공약을 많이 내셨는데요. 공보물을 보니까 GTX-A를 연장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오늘은 조기 착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연장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미 파주 운정에서 강남 삼성까지 6개역이 확정이 돼서 또 이미 착공이 됐는데 뭘 조기 착공하시겠다는 건지, 또 조리역 연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연장하시겠다는 건지, 또 대곡 소사선 연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연장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순 후보 답변해 주시지요. 네, 교통은 인권입니다. 대중교통은 더욱 그리합니다. 그동안 특히 우리 고양갑 지역, 고양의 북동부 지역은 남들이 사통팔달, 대곡역의 지하철로가 6개 선이 교차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갑 지역은 다니던 기차도 끊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저 문명순 끊어진 교회선을 복원을 하겠습니다. 이 조리선 연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고향 북동부의 가장 최북단인 내유역을 신설할 거고요. 또 통일로의 가장 핵심이 지나가는 관산역 신설합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신원마을에도 신원역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 운정까지 가는 그 GTX 부분을 비롯하여 또한 저희가 이낙연 후보와 같이 그 MOU를 체결한 신분당선 연장 부분, 또한 고양선에서의 화정지구역 신설을 비롯하여 지금 우리 덕양 지역, 고양 북동부 지역은 정말 교통인권의 사각지대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선 복원, 또 복선 전철화, 또 조리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 도래울역, 내유역, 관산역, 신원역,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 고양갑 지역의 교통 인권을 확보하는 그러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상정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집권 여당의 후보신데 너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GTX는 지금 운정역까지 확정돼서 60개월 내에 이미 착공이 돼서 완공이 되는데 어디를 연장하고 언제 조기 착공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조리선은 통일로 지하철을 민주당 관련 의원 모임을 통해서 같이 모임을 해서 지금 내년 제4차 철도망 계획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그 용역 대상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무엇을 연장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문명순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내건 그 사통팔달 교통도시 덕양의 핵심 공약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GTX-A 노선을 연장을 추진하고요. 개통 시에 식사와 대곡 간에 이제 버스 신설 추진됩니다. 그리고 조리선 연장에도 세개역 말씀드린 대로 내유역, 관산역, 신원역 이렇게 신설이 됩니다. 또한 고양선 화정지구역 조속히 확정해서 추진합니다. 또한 대곡 소사선 연장 사업을 조기에 완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로 부분, 교회선 부분, 복선 전철함 부분 모두 강한 집권 여당이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 심상정 후보께서도 여러 그 교통 관련 공약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대 때도 그리고 20대 때도 21대 때도 교회선 복원을 비롯하여 비슷한 교통 관련 공약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이제 힘 있는 집권 여당 민주당의 힘으로 정부와 함께 또 지방 정부와도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서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지 않겠습니까? 저 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명순이 그러한 부분들을 조속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 이때를 좀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경환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1공약 강북, 동서, 도시, 지하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양에서 서울 도심으로 가려면 약 5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덕양에서 서울 도심까지 약 13km 구간을 지하 50m 깊이 정도로 왕복 6차선 고속도로 대심도 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2단계로 서울 도심에서 구리, 남양주를 잇는 20km 구간도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북, 동서, 도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덕양에서 서울 도심까지 약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 2단계 합쳐 약 4조 원 내외로 추산되고 민간 투자 75%,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2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공약은 경기 북부 분도 및 경기 북도청 고양시 유치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접경지라는 특수성과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제권, 생활권,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각종 중첩 규제에서 대폭 완화하고 효율적인 광역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북도를 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도가 신설된다면 경기북도청은 경기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시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는 경기북도 신설을 국가 차원의 의제로 전환해서 경기북부 발전의 전기로 삼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경환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 외의 질문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문은 심상정 후보, 문명선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상정 후보, 이경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후보님. 네. 경기도 분도 자체는 정책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30년 된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도 공약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왜 안 되는가? 그 핵심 이유가 경제적 이유예요. 경기 북부 시군의 자립도가 30%밖에 안 됩니다. 경제 자립도가. 그러니까 지금 분도를 하면은 고양시가 오히려 보태줘야 될 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100만 특례시를 지정해서 고양시의 예산권 그리고 행정권을 늘려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환 후보, 예, 답변해 주시죠.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3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거 맞습니다. 이제는 시기가 무르익었습니다. 30년 전에 경기도가 인구가 1000만이 안 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구가 1400만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과밀화되어서 이제는 분도를 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부의 효과가 더 크게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재정 자립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 저는 경기북도를 분도시켜야 되고 그 북도청을 오히려 고양시에 유치함으로써 경기북도를 전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북도는 경기남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낙후되어 있는데 제가 공약한 대심도 도로를 통해서 경기 동부와 서부를 동시에 연결시킴으로써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한 현재 만약에 경기북도청을 고양시 동북 쪽인 우리 지역구에 유치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경기도 제2청이 존재하고 있는 의정부에 존재하는 경기도 제2청의 청사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의정부, 양주 그리고 고양시 동북부 전체가 하나의 도청권으로 묶이면서 이 지역 경기도 북부 지역이 전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과 경기도 동부가 같이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형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지역구도 같이 발전시킬 수 있고 경기도 북부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심상정 후보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세계 각 도시들은 탄소 미세먼지 배출하는 차량 도심 진입을 억제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 시민들이 서울 진입하는 차량 하나 버스 하나 늘리자고 해도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심도를 통해서 가면은 출퇴근 시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15,000대, 2만 대가 서울로 쏟아져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서울시에서 가능한가? 서울시 이 공약 내시려면 서울시에 가서 합의를 하고 오셔야 될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국회의원이 그 정도 일을 못 하십니까? 본인의 공약은 제가 보건데 이때까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실현을 못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자유로 통행량이 약 22만 대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통일로 통행량이 약 3만 5천 대쯤 됩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유로에 통행하는 통행량을 갖다 획기적으로 줄여서 그 수요를 오히려 직선 도로화시키는 강북 자유로와 강북 도로를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광화문과 저희 지역구를 직선화시키면서 오히려 동서축을 새로 만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예, 추가 질문 있습니다. 예, 이어서 문명순 후보, 이경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이경환 후보의 7대 공약을 보니까요. 네. 경기 북부 분도 외에는 5가지가 모두 다 교통, 토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선 같은 경우에는 또 보수 정권 시절에 철로가 끊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 교통에 편중된, 이 토건에 편중된 부분들이 과연 어떤 국회의원 개인, 야당 국회의원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들이야말로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경환 후보님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3년 동안 집권하면서 과연 이룬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비록 야당이라 하더라도 설득과 노력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중앙지방자치단체장 내지는 장관들과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꾸준한 노력과 설득에 의해서 또 다른 국회의원들의 설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무래도 정부 여당은 야당 국회의원 이야기를 잘 듣진 않겠지요. 그렇지만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과연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소수 여당의 대표가 그동안 힘 있는 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다 해낼 것처럼 약속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큰 약속을 이룬 것은 무엇이 있는지 과연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의지와 설득으로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예, 문명수 후보 보충 질문 부탁합니다. 저의 민주당의 5대 공약에는 교통, 교육, 복지는 물론 금융, 그리고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민생 경제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경환 후보님의 이 7대 공약에서 5가지가 교통 부분이고, 도대체 민생 경제 관련 서민들의 어떤 경제를 살리는 부분은 어떤 공약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환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7대 공약은 보신 것 같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공약은 전혀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인 공약들, 서민들을 위한 공약들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보시길 바라고, 다만 7대 공약을 우선 제시한 이유는 현재 우리 지역구의 당면한 문제가 교통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덕양 주민, 나아가서는 고향 시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왜 같이 일기 신도시로 출발한 일산, 고향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분당에 비해서, 성남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가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을 포함한 교육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이 확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7대 공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획기적으로 정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대심도 도로 건설, 그리고 경기북도 분도, 그리고 경기북도청을 고양시에 유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양시 내에서의 격차, 즉 서남부와 동북부의 격차도 해소하고 경기도의 남북 격차도 해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남시와 고양시의 아파트 가격의 격차도 해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상대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덕양 주민 여러분, 저 심상정은 고향 그랜드 플랜으로 경기도 최고 도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앞에서 국제 철도 터미널 유치, 또 철도 신설을 위한 많은 노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팔자형 고향 순환 트램 공약, 그리고 그린 뉴딜 공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대곡, 삼송 고양시 전역을 잇는 팔자형 40km 트램을 연결하겠습니다. 교통 오지라고 불리우는 우리 덕양구, 고양시 동북부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서울로만 향하는 그런 교통망을 순환형, 격자형으로 만들어서 고양시를 하나의 교통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고양시에 있는 문화, 복지, 인프라를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편안한 대중교통으로 고양시 전역의 문화와 복지를 누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고양 순환 트램은 미세먼지에도 대응하고 또 고양시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문화복지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예쁘게 만들어서 관광 자원으로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일석오조의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고향을 가로막아 왔던 그린벨트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난개발되거나 보존 가치가 없는 개발 제한 구역을 대폭 해제하고 그 대신에 숲 총량제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지역 그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학 및 생산단지 유치를 어렵게 했던 수도권 정비계획법 바꾸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전역을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한 것을 해제해서 성장 관리권역으로 확대해서 고양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심상정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 외의 질문은 거듭 부탁드립니다만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문은 문명순 후보, 이경환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문명순 후보, 심상정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지요.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심상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교통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저희가 매우 익숙합니다. 19대, 20대, 21대를 통하여 사실 상당 부분 유사한 공약들을 저희가 봐오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이어서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음을 당연히 이해합니다만 이 마지막 퍼즐은 이러한 것들을 심 후보께서도 꿈꾸시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의 퍼즐은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심상정 후보 답변 부탁합니다. 예, 집권 여당이라는 간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선 이 덕양의 요구와 실상과 추진 상황을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년 동안 제가 이루어낸 교통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외선 운행 재개, 내년 대곡 소사역 개통에 맞춰 재개될 수 있도록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예산 3억 원 받아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몇 량짜리 차량을 운행할 것인가, 몇 분 간격으로 할 것인가를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무리되면은 내년에 운행 재개할 수 있도록 제가 똑부러지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GTX A 노선 그리고 조기 착공 우리 고양시 의원들이 힘 모아서 정부와 함께 만들어낸 겁니다. 대곡 소사역도 대곡 소사 전철역도 지연이 됐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관련 지자체들이 돈을 분담하는 수차의 협의를 거쳐서 조기에 착공하게 된 겁니다. 고양선 유치 물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도래울역 신설하고 식사역까지 연장하는 방안, 화정지구역 유지 이 모든 것들은 그동안에 서리서리 지역국회의원의 손과 땀이 배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로 지하철 내년 제4차 철도망 계획에 올리고요. 신분당선 국회의원 모임 추진해서 결과 만들 것입니다. 예, 문명순 후보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보충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 질문이 없으면은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후보, 심상정 후보에게 질문해 주실 차례인데요.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공약한 팔자형 순환 트램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트램은 지금 현재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지하철만 제때 완공이 되었더라면 필요가 없는 트램입니다. 예컨대 3호선의 경우에 3호선 삼송, 신원, 원흥, 원당, 화정, 대곡을 지나게 됨으로써 이미 이 트램과 동일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의선 행신 능곡, 대곡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원래 심상정 후보가 주장했던 공약들 예를 들어서 대곡 소사선 질문 시간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죠. 예,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건 과잉 중복 투자가 아닌가? 혹시 그동안 미이행했던 자신의 공약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창출한 거 아닌가라고 의문이 듭니다. 예, 심상정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공보물을 좀 꼼꼼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이경환 후보께서 덕양 곳곳에
삶을 아직 채 돌아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관산 고향 쪽에 있는 아이들이 화정동에 학교에 오려면 하루에 5,000원씩 듭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이 또 이 화정으로 나오고 일산으로 가려면 차를 몇 번씩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양시 교통 중에 철도 문제뿐만 아니라 고양시를 순환하는 교통망이 없습니다. 다 서울로 향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환 트램을 만든 겁니다. 이 순환 트램은 한 9천억 드는데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반을 나누고 또 그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한 반을 나누면 고양시에서는 한 1,800억 정도 들이면 됩니다. 철도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 그 팔자 도로는 대체로 다 왕복 3차선이에요. 옛날에 그 선샤인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도로 위에 전차가 다니는 그런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도 다니고 트램도 다니고 이렇게 되면서 교통 혼잡도도 피하면서 또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고양시의 문화 복지를 다 공유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예, 이경환 후보 보충 질문.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트램 뭐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네. 도로의 사고 문제라든지 도로가 복잡해진다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용이 적게 드는 버스를 잘만 순환시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존에 약속했었던 여러 가지 지하철들 그것만 이행을 했더라도 과연 필요했을까요?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런 것들을 이때까지 이행을 제대로 못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 수단으로 주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을 내세운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집중해야 될 부분은 본인이 이때까지 내세웠던 여러 공약들. 예컨대 뭐 이제는 지역구에서 벗어났지만 신분 당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심상정 후보. 예. 네, 철도 교통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이 덕양에 각종 철도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그 성과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공약 이행을 안 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선 유치됐고요. 식사역 연장도 제가 노력해서 정부 계획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외선 운행 재개 내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금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통일로 지하철 국회의원 모임 통해서 내년 4차 철도망 계획에 올라갈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용역 대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지금 총리이신 정세균 총리를 좌장으로 모시고 6년 동안 국회의원 모임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GTX나 대곡 소사선 조기 착공을 위해서도 우리 의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비용 분담을 비롯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조기 착공을 만들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트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 트램이 가는 게 6차선이기 때문에 왕복 6차선이기 때문에 한 차선에 트램을 설치를 하고요. 트램이 안 다닐 때는 버스가 같이 다니면 됩니다. 한번 더 찬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의 공약 검증을 위한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했었던 것과는 달리 질문 시간이 좀 짧았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찾아오는 자유 토론 시간을 충분히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 자유 토론 시간은 주도권을 갖게 되는 후보가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는 약 1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질문 시간과 질문받은 후보의 답변 시간은 2분 이내로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에게만 연속해서 2회에 초과되는 질문, 중복 질문을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후보 시작해 주시는데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문명수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주도권 토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유튜브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을 어리버리한 녀석이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물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대답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과거에 노무현 부산시장이죠. 예, 부산시장 후보를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격이 없이 지내던 노무현 당시 변호사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그 화법으로 정말 무한 신뢰한다라는 그런 애정에 듬뿍 담은 그런 표현으로 들었고요. 그때 스스럼 없이 같이 있던 분들께도 상호 신뢰가 완전히 구축돼 있던 당시에 흔히 삼총사라 그러죠. 이광재 전 지사, 안희정 전 지사, 이재준 시장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런 표현을 한 주도권 부분입니다. 토론이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딴 데다 하지 마시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인용한 거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정치적 야망이 적던 이재준 시장을 아주 무한 신뢰하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이렇게 알려진 사실이라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길게 묻진 않겠습니다. 혹시 배우자께서 캠프에서 어떤 캠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다 이런 폭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까? 네, 우리 캠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심상정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8년간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시도를 했을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루어내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어야 될 거라 보이지고요. 충분히 본인의 공보문을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 함부로 안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허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덕양은 변화 중이라는 것은 본인이 마치 그동안 시도했던 것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화 중이니까 나중에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인정할 거는 제 상대 후보들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덕양은 심상정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고양시를 죄송합니다. 일산시라고 다 그만하시죠. 했어요. 제가 주도권 네, 토론이라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 주도권 덕양이 토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이 됐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묻는 말에 좀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하시죠. 네. 예, 묻는 말의 답변은 본인이 변화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게 맞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덕양이 지금 크게 변화 중에 있고 이제 매듭을 제가 짓도록 주민들께서 좀 도와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심상정 후보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난 공보문을 보고 그중에 미이행된 것으로 이행의 정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협의한 거 가지고 이행을 했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어쨌든 완료된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분당선 연장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역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청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국대 병원역 신설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교외선과 신분당선 환승체의 구축 및 역세권 개발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로 확장 어느 만큼 시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방치동물 관리소 설치 어디까지 했는지 시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발달장애인 행정지원센터 설치 공약은 맞으시죠? 그런데 어디만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 전문업종 65세 정년 연장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신원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통신료 기본연금 폐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느 만큼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말을 얘기하시죠. 끊으시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시면 우리 시간을 이병환 충분히 드립니다. 후보님께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물론 제가 100%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요. 인정하시는군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본인은 과거 그래도 죄송합니다. 송범구 국회의원이 하셨던 기간에 그 부도낸 공약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내유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만들어 드렸고요. 또 군부대 이전도 2022년도로 확정을 지었고요. 죄송합니다. 또 국토부와 죄송합니다. 단판으로 의원님, 후보님. 2,500억 제 주도권 토론이라서 원당 혁신지구도 제 유치했습니다. 주도권 토론이라서 잘한 것도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 한 거는 맞으시죠. 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거는 제가 안 한 거에 점검을 해봐야 대해서는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예, 본인은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우리 다음에는 이제 문명순 후보자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문명순 후보자님. 문명순 후보자님의 공약집을 공보물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공보물을 보면 여기 사통팔달 교통도시 덕양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뭐 저보고 토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대 공약 하시면서 교통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거의 교통 공약의 집합소입니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다 모아서 여기다 집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 보면 비퉁이에 통일로 도로망 확장 및 자유로 지하화, 거기 대신도 도로 사업 추진이라고 가로쳐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무슨 뜻이냐면 통일로를 확장한 이후에 거기다가 대심도를 만든다는 뜻인지 자유로를 지화하는 또 대신도를 만든다는 것인지 두 개 다 만든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GTX-A 노선 연장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통 시 식사 대곡간 버스 신설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왼쪽 밑에 보면 고양선 연장 식사역 신설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식사역은 우리 지역구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빠져 있는 식사역을 굳이 넣은 이유는 혹시 무분별하게 식사독이 지역구에 있을 때 만들었던 공약을 넣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조차도 듭니다. 그 부분은 그 뒷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공약들을 그 뒷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식사동은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공약들은 식사역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빠져 있습니다. 혹시 후보께서 이 공고문을 제대로 꼼꼼히 봤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교통 공약들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리선 우리 심상정 후보와 동일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재원으로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현재 BC는 전혀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겠다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좀 질문이 길어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후보님. 먼저 식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4년간 바로 우리의 고향과 앞 지역구였습니다. 식사동도. 저희는 집권여당으로서 저희가 드린 그 기존의 공약에 대해서도 끝까지 비록 선거구는 어쩔 수 없이 조정됐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으로서 이 식사역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 부분은 사실 사통팔달 덕양을 만들고픈 부분 기호 1번인 전하 2번인 이경환 후보께서나 6번인 심상정 후보께서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한 부분 외에도 추가로 공통적으로 우리 셋이 다 가지고 있는 교통 공약 외에도 민생 경제를 추가로 이 부분을 했다. 먼저 답변해 주시죠. 제가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대신도로는 어떻게 만들겠다 뜻입니까? 네, 지금 자유로 부분에 있어서는 지하화, 대심도 부분 당연히 저희를 비롯하여 우리 3명의 후보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읽혀지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50년 된 저는 자유로 지하화의 대심도는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 우리 지역을 벗어난 부분입니다. 아직 지역구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유로는 우리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을병정의 지역구이고요. 저는 우리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입구로 들어가서 광화문으로 나오는 강북 이북 지역에 대심도로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심도로는 지하화가 아닌 자유로가 아닌 부분에 대한 대심도로는 제가 처음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이 대심도 공약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혹시 공약을 뺏긴 것은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통 주어진 발달은 10분을 다 소비하셨기 때문에요. 또 답변은 문명순 후보께서 주도하실 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심상정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선 이경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페북이나 이렇게 저 블로그에 가보면은 심상정이 지역 유세 지원 간 거를 이제 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앙만 신경 쓰고 덕양은 버린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역 유세 답변을 다니어도 드릴까요? 종로를 버릴 거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계속 하시겠어요? 아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글쎄요, 당연히 당대표이시니까 네. 중앙에 갈 수도 있죠. 다른 지역 지원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끔씩 지역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역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앙을 좀 줄이고 지역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오셨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좀 정치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저한테 늘 격려를 하십니다. 당대표 하러 전국 지원 순회하려, 지원 유세하랴, 지역구 하랴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가 타 지역에 가는 만큼 더 일찍 더 늦게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있고요. 매일 일기를 써서 우리 주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물만 이제 또 하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예. 지금 도래울 마을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공보물에 보니까. 예. 근데 지역 커뮤니티에 그 우리 이경환 후보 이사와 관련해서 막 오해 살 만한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온 가족이 다 이사하셨어요? 이사를 했습니다. 온 가족은 다 아니고요. 네. 원래 식사동에 저와 저희 아내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아기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식사동이 지역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부랴부랴 도래울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 근데 지역구 아니기 전세로 때문에. 하셨어요? 아니면 전세로 월세로 월세로 했습니다. 단기 임차를 했고요. 네.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몇 명이나 부동산이요. 이사하셨어요? 그러면? 이사는 저와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애들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구해지는 집이 그거밖에 없어서 방 한 칸밖에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애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이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중 살이를 하고 두 집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 지역 커뮤니티에 무슨 단기 월세다 또 몇 명이 이 단칸반에 왔다 이런 식으로 돌고 있어서 잘못하면 이게 투표 목적의 위장 전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명의 기회를 제가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문명순 후보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문명순 후보의 그 프랑카드 슬로건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나는 민주당이다, 우리는 민주당이다. 어떤 공약도 없이 그렇게 이제 거셨는데 우리 문명순 후보가 민주당이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아닌 고향 시민들은 대표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해 보시죠. 네,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지역위원장 시절에도 민주당이 더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프랜카드를 우리 지역구에 건 적이 있습니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역에서 2번 당선되고 지난번에는 이제 수도권 최다 득표자가 됐는데 그때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진영론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소신 있고 개혁적이고 좋은 정책과 비전을 낸 정치인이면은 기꺼이 한 표를 주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작은 당 소속 심상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우리 문 후보가 저는
이런 어떤 진영 간의 대결을 부추겨서 경쟁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좀 더 개혁적인 공약과 비전을 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샀으면 좋겠다 하는 그 충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그 블로그 정책 카테고리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글 정책 공약 하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들어가 보니까 하나가 아직 걸려 있는데요. 고향갑 주민들은 전국에서 정치의식이 가장 높은 분들입니다. 공약도 정책도 없이 민주당만 강조하는 것은 집권 여당에게도 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과거 보수 정권 하에서 야권 연대를 한 시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합니다만 현재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여당으로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우리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고요.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제안한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5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교통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른 폭넓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 후보께서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면서 심상정 캠프에서 네거티브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저는 제가 8년 동안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중앙위원을 한 적이 있다. 그 경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아닙니까? 네, 제가 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네. 그 당시에 저는 우리 노회찬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이 계셨던 민주노동위원회 중앙위원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예, 모든 당하고 저는 그걸 제가 공격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나오는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중앙위원 한 것은 팩트인데 그거를 네거티브라고 하면은 그게 그거야말로 진짜 네거티브 아닙니까? 공직 후보자들은 정치인이 되는 순간부터 자신이 살아온 이력, 커리어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네거티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말씀 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굳이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인터뷰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셔서 민주당 노동위원은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후에 어쨌든 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중앙위원 하신 것은 팩트인데 그것을 언급한다고 그것을 내고 제가 팩트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팩트 말씀해 보세요. 팩트. 네, 민주당의 노동위원회 부의장을 했고요. 또 2008년도에는 그 심상정 마을학교의 설립을 주도하고 등기 이사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심상정 전 의원께서 중앙에 설립한 사단법인 정치바로연구소의 이사도 했죠. 우리 문명선 후보님 모든 정당과 모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드리세요. 저는 뭐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뭐 한국노총 파견으로 했다 이런 답변도 제가 봤는데 그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팩트인데 그 팩트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정치인은 그런 검증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네거티브라고 자꾸만 곡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경환 후보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아까 대심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은 전 세계가 그린 뉴딜로 가고 있거든요. 탈산소 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심도를 뚫어서 그 이제 서울로 진입을 할 때 시간당 15,000대, 20,000대가 어디로 나갑니까? 서울에? 그걸 누가 허용합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미래통합당 서울시장이라 하더라도 결코 수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경환 후보께서는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충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시대 정신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 좀 방안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명순 후보도 저도 그 대심도로가 어떤 공약인지를 잘 몰랐는데 자유로 밑을 뚫는다는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친환경 교통 정책하고도 배치되는 게 아닌지 두 분이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경기도 북부 지역에 그 막히는 교통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지하철만으로 지하철은 수요를 줄이는 것이고요. 도로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다? 거기에 대한 해결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 보기에 출근은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예. 남은 10분이 남았는데요. 아까 문명순 후보님께서 우리 이경환 후보 질문에 답변 못하신 부분이나 우리 심상정 후보님의 질문에 답변 못하신 부분 포함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분도 요 10분 안에 못하신 부분들은 답변 시간 중에 그 막간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순서 다음에 또 마지막 발언 2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명순 후보 시작해 주시죠.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주민들께 대곡역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대곡역 건강보도 연결 또 대곡 소사선 연장 이런 부분들도 얘기합니다. 엄밀히 본다면 대곡역 자체는 갑보다는 을 지역에 더 많이 편중되어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통팔달 이 도로망만큼은 갑을병정이 그렇게 네모 반듯하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도로와 선로로 촘촘히 있겠다는 것이거든요. 교외선을 복원하면 우리 고양시만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큰 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우리가 교통 부분만큼은 정말 집권여당의 힘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서 경기 북부는 물론 한반도의 중심축이 되는 그러한 방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분께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환 후보님 같은 경우에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하여 상당히 입장이 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식사동이 저희 지역구이던 시절 저희 세 후보가 다 참석한 집회에서도 이 창릉 3기 신도시 이 부분을 백지화해야 된다 또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통합당의 당론으로도 또 고양병의 김영환 후보나 고양정의 김영환, 김현아 후보 모두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하여 좀 일관되게 철회해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이경환 후보가 우리 지역 고양갑 지역에는 사실 창릉 3기 신도시가 굉장한 기회입니다. 근접돼 있는 도래울 마을이나 신혼마을에는 특히 더더욱 그러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때그때 말이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바뀐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바뀐 적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시고 계시고요. 근본적으로 당론은 전면 재검토입니다. 그 전면 재검토와 저 개인의 입장이 조화를 말씀드린 것이 불가합니다. 근본적으로 창릉 신도시 우리 지역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나쁜 점들, 예컨대 과다한 아파트 공급 줄여야 됩니다. 네, 상당한 정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생태도시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태도시나 고양선, GTX 우리 진행자님 잠시 주도권 그렇게 인정해 주시죠. 우리 고양시가 92년 1월 1일 고양시로 승격한 이후에 정말 배드타운이라는 그런 오명에 있었습니다. 우리 토론회 초기에 가장 공통 질문 1번이 바로 질문 항목에도 있던 것도 배드타운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제야말로 저희 민주당이 보다 더 생태적으로 또 자족도시, 자생도시로 만들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달아서 제가 이경환 후보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N번방이라든가 박사방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고 수많은 여성들을 하나의 인격이 아닌 성착취물 취급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파괴한 끔찍한 범죄의 표준입니다.
한낱 비열한 범죄자인 가해자들에게 착취당한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디 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제1야당의 대표께서 그 비열한 범죄자와 그 공범들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그런 범죄에 가담했다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실수였다고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은 그 발언에 또 한 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실수라고 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 이해가 미흡했다는 말은 정치인 또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말 태만했다,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이미 상처 입은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경환 후보의 견해가 있으신지요? 예. 만약에 황교안 대표님이 그렇게 나쁜 의도로 말씀드린 거라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를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하듯이 악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님께 직접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경제 측면, 복지 부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청년들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 많이들 받죠. 그런데 제대로 갚기가 힘듭니다. 취업도 안 됐는데 원금과 이자 꼬박꼬박 갚으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공약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이제는 학자금 대여 제도로 전환해야 된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적절한 그 평가를 해서 학자금을 대출을 전환해서 학자금 대여로 해주고 취업을 한 이후에 보다 더 시간을 두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된다. 또 이자도 무이자에 가깝게 최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많은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를 합니다. 퇴소 아이들이 지금 약 300만 원 정도만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아직 어린 그들을 품기에는 여러 가지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하루빨리 좀 보완이 돼서 오죽하면은 우리 그 TV에서 방영을 할 때 보호시설 아이들이 18세가 되기 싫어요,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그렇게 꼼꼼히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상정 후보께 묻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삼성 공장을 찾은 문 대통령을 두고 국정 지도자가 투자를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자를 사회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호도한다고 비판하셨습니다.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지난 10월 30일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심지어 지난달 1일에는 국민이 원하면 민주당이 과반 가져도 탄핵을 못 막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참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발언이 오해라고 하셨지만 심 후보님의 말씀에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적절한 그 주 52시간 시간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떠한 유예나 이런 연착륙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도 행정 독재다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께 굉장히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민주당 우리 문명순 후보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왼편에서 좀 더 과감한 개혁을 촉구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보수 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촛불 정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우리 정의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비판 한마디만 하면 파르르 떠는
그런 자세는 난 좋지 않다고 봐요. 우리 문명순 후보께 제가 네, 말씀 잘 드리고요. 들었습니다. 예, 제가 한 제가 말씀만 주도권이니까, 아니, 예. 탄핵 문제에 주도권을, 대해서는 예, 주도권을. 탄핵 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탄핵 얘기를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가 할 때는 야당 심판론이 더 높이 나와서 자기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용도로 한 네, 얘기예요. 충분히 해명이 그 얘기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안해도 예, 하지 사회자께서 좀 예, 제지를 예. 해주시기 그런 김상정 바랍니다. 후보님, 경고망동을 하면 김상정 우리 후보, 정의당이 예, 앞장서서 그 그만하시겠습니다. 탄핵을 막을 예, 우리 그만하시겠습니다. 경제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께 묻겠습니다. 정말 엊그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열심히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께서는 거대 양당을 뽑으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못한다라는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지역에 대한 건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교육 부분을 많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13만 7천 명의 초중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 고양에는 고양시립대학, 고양종합대학 없습니다. 과거에 폴리텍 대학을 유치하려고 많은 정치인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35개의 폴리텍 대학이 있죠. 그리고 홍성에조차 있습니다. 참 우리 시에 그러한 고양시에 종합대학, 폴리텍 대학 없는 부분 안타깝습니다. 예. 네. 네. 질문이 길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좀 문명선 후보님께서 약간 좀 시간상 좀 서운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 10초 더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각 후보자분들의 진지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종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또 타이밍이 있으니까요. 그걸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 시간에는 유권자들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 남아 있다거나 또 미처 답변하지 못했던 것 중에 꼭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전달할 마무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게 되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심상정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좀 답변 드리고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폴리텍 대학 유치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따온 폴리텍 대학 유치를 고양시에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 아마 최성 시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덕양 주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일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절제로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닥쳐올 민생위기, 경제위기, 쓰나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바로 이번 총선입니다. 지난 IMF를 되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적자금 조성해서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지만은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은 정의로운 위기 극복이 돼야 됩니다. 함께 잘 사는 그런 고통분담이 돼야 됩니다. 20년 동안 약자들의 편에서 헌신해온 정의당, 많은 불리함을 감수하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정의당과 저 심상정이 21대 국회에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없음을 우리 국민들도 뚜렷이 보셨을 겁니다. 거대 양당 대결 정치 틈바구니에서 다양한 시민의 삶을 대변하고 또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 정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저 심상정과 정의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의석수의 불리함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정의당 그리고 심상정을 지켜주십시오. 저 심상정 덕양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시작한 덕양의 변화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문명순 후보께서도 부족했던 질문이나 또 답변 포함하셔서 최종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 갑 지역 주민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낙연 후보께서는 고향 갑에 지지 유세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코로나19 감염병 극복, 또 하나는 경제적 여파 극복이 그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민족입니다. 헌신적인 의료진은 감염의 위험을 안고 환자를 돕고 있으며 군 장병들은 꾸준히를 도맡아 의료진을 돕고 있습니다. 본업도 잊은 약사님들의 노고 덕분에 마스크 공급도 원활하게 완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모범 사례를 배우기 위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고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가장 빨리 극복할 것입니다.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석의 차이로 제1당이 되었습니다. 그 한 석으로 국회의장을 지킬 수 있었고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선거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한석,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저 문명순이 채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자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53%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고향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42.6%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하시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경환 후보께서도 부족한 답변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덕양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낡음과 새로움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비정의의 대결입니다. 나아가서 이번 선거는 적어도 이 지역구에서는 전문가냐 비전문가냐의 싸움입니다. 다들 전문가라고 소리치나 제가 봐서는 말만 앞서는 정치인들에 불과합니다. 정말 지역을 위해 일할 전문가는 저 이경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덕양은 낡은 진보 이념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지역은 낙후되었습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정의 없는 정치인을 심판해야 되고 지역을 버리고 중앙정치에 골몰한 정치인 역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내려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정치인 역시 덕양구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저 이경환이 덕양을 깨우겠습니다. 낮은 자세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경청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 위대한 덕양 주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겠습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